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네. 쟁골마을이라는 주택 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거든요. 네. 쟁골마을 회관에 있는 2층 주택이고요. 지하 없는. 네. 대지는 거의 한 10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 세금 압박이 좀 늘어나고 근데 네. 그에 대비해서 현금 자산이 좀 부족하고 소득도 없는 상태라서 네. 이거를 그냥 매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증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네. 전세 월세 그 소득을 늘려 나갈지 네. 뭐 이런 게 좀 고민이 돼서요. 네, 앞으로의 운영 전략이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전화 잘 주셨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쟁골마을이라는 것이 단독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일종의 일종 주거지역, 일종 주거지역, 이종 주거지역, 삼종 주거지역,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걸 제가 주거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시라고 하는 거는, 도시지역은 주상공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합쳐서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얘는 녹지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지지역이 여기 있는 데가 그러면 출퇴근하기 굉장히 편할 만큼의 걸어서 역세권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네. 이 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기 좋고 편하게 거주를 할 사람, 매일 아침 애들 학교 보내고 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 그런 데하고는 좀 안 맞죠. 일반적으로. 왜? 학원이 가까이 있고 이런 지역하고는 좀 다르다. 결국에는 이런 지역에는 노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이 마을은 좋아해요. 이 마을은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이 쟁골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충분히 이게 일을 어느 정도 그만두고 나면은 갈 수도 있는 장소 중에 한 곳이죠. 여러 곳 중에. 그러면 결국에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신축을 해서 건물을 올려서 어떤 형태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바로 2호선이든 3호선이든 7호선이든 어떤 역세권 내에 있는 신축되는 똑같은 형태로 짓는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그쪽만큼 높게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또 서울 시내의 전체 어떤 그 가격 상승, 경기도 내지는 그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갖고 얘네들도 녹지지역이지만 옛날에는 이 녹지지역 해봐. 이게 진짜 얼마 안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한 15년, 17년 이때 말이에요. 이때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헌능로 쪽이라든가 그 미래신도시 옆쪽이라 이런데 그 단독주택지 있잖아요. 평당 100만, 200만 원 했어요. 정말로요.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평당 2천, 3천이 넘어간단 말이죠. 2천, 3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거 하나에 지금 몇 평이죠? 지금 대지는 100평 가까이 되고. 자, 대지 100평이다 이거예요. 예. 대지 100평에서 예를 들어서 2,500만 잡아도 이게 25억이고 그럼 결국에는 위치에 따라서 20억에서 30억대로 제가 보는데 거래가 그러면은 20억, 30억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들어갈 거냐 이 문제거든요. 20억, 30억 가졌다 이거야. 그럼 나는 일로 들어올래? 아니야. 나는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나 미도 아파트 갈래? 아니면 삼성 갈래? 아니면 잠실 갈래? 어느 쪽이냐? 했었을 때, 노후에,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해도 상관이 없고, 이런 거에 돼 있는 사람 일부는 이쪽에 관심이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이쪽보다는 훨씬 더 강남 한복판에 훨씬 더 관심이 더 많을 거라 이거죠. 생활 패턴도 그렇고. 네. 여기는 일단 주거 이외에는 다 불편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층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런 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구입하는 것들도 아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때문에 나오는 물건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나와도 살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한번 들어갔다 하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25억이다 이거죠. 2,500을 계산 내가 해서 그냥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25억이 있다. 그럼 이 돈으로 과연 이걸 할까? 아니면 뭐 10몇 억짜리 아파트 들어가더라도 한 10억 정도 여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시내에 상가든 오피스텔든 뭐든 사서 얼마든지 수익을 올리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축을 해서 신축을 한다는 건 돈을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저는 반대예요. 일단 신축을 한다 이 말은 뭐냐? 안 팔고 앞으로 쭉 가져간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어떤 필지든 만약에 A라는 걸 하나를 구입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든 뭐든.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25억, 30억 갖고 들어가서 이 사람 집 잘 지었네. 나 이 집에 살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 일단 들어가 보고 집은 의미가 없고 집이 흐름하면 흐름할수록 더 좋아. 부숴버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지어놓고 살고 싶은 거죠. 네. 이 땅들은 다 그런 형태라고 봐야 돼요. 여기 들어오는 분이 다 남들 지어놨는 집 중에 이 집 너무 좋다. 나 집 하나도 안 부수고 요대로 살래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거의 대다수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지어놓고 살고 싶어 할 거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정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팔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져요. 네. 직접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 그러면 지금 자녀분이다, 그죠? 예,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은 적어도 부모님이 뭐 한 60대든 70대든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부모님 연령대가 언제가 70대인가요? 60대인가요? 예. 어딘가요? 70대세요. 70대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 따지면 20년이잖아요. 예, 예. 예, 90 정도로 보자 이거죠. 남자 85세, 여자 90세니까 90 가정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다만 아까 말씀하셨어요. 세금 문제. 네. 이 세금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금적인 부담이 크다. 제가 우리 가끔 가다가 이런 설명을 해요. 무슨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 사무실에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A라는 아파트가 35억짜리가 있어요. 35억짜리 아파트를. 요걸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면은 세금만 재산세, 종부세 요것만 해갖고 3천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러면 여기 플러스 노후니까 의료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자동차 한 대는 굴릴 거 아니에요. 예.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감가상각 비용, 자동차 기름값, 여기 관리비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35억짜리 아파트. 네, 네. 기타 등등등등 하면은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식비라든가 여행 경비라든가 요런 걸 제외한 고정 비용이 이게 얼마 들어가느냐.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달에 500, 600 들어가요. 예. 한 달에요. 그러면은 이 35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은 35억에 나는 계속해서 노후를 살고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이 사람은 한 달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있어야 돼요. 예. 그 정도는 있어야 이게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집에 살면서 방에만 처박혀 있어야 돼요. 이웃하고 교류도 못 해. 그런 거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마 그런 제 얘기가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추측컨대 100평이라 하면은 20억 미만은 아닐 거고 20억에서 30억 정도 사이라고 본다면은 매도자만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예. 매도를 하시고 네. 부모님들을 좀 더 여기에 모시는 것보다 오히려 아파트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건강하다는 전제 조건요.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공기가 좋은 게 낫고요. 도저히 안 되면은 숲속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경기도권도 있고. 네. 얼마든지 그런 데가 놀기가 좋다. 그런 데 가면 그 노인들 뭐라 그러지요? 편의시설? 예.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같은 동년배 분들하고 어울리는데 여기는 어울릴 때가 쉽지가 않아. 마을회관에 있어도. 네. 예, 물론 있겠죠. 몇 사람을 어울리겠지만 어울리는 정도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뭐 부동산 전문가로서 상담보다는 제가 이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입장이고 여기에 따르는 세금의 부담을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 결국에는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면 팔겠어요. 저라면 팔겠어요. 팔고 그 돈으로 조금 다운사이징에 편하게 가면서 얼마든지 그 정도 돈이면은 월세 나오는 걸 해서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네. 네. 그게 맞다. 그거 이거 붙잡고 있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다른 거 간다고 안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다른 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이 이 물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청자 개인 상황과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권장드립니다. 아, 요런 지역에 있는 주택을 네. 잘 네. 팔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그 중개사들이 어떻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아, 네. 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매수자 하나 구하기가 네. 네. 아마 그 정도 연세가 언제 들어가셨는지 몰라도 오래됐다면 굉장히 저렴할 때 사가지고 가격이 네. 엄청나게 올랐는 상태가 됐을 텐데 예. 예.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런 걸 산다는 거는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